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넷플릭스에서 얼마나 K드라마가 절대적 가치가 있는 컨텐츠인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1위가 갑자기 등장한 프랑스 드라마 엘리트 포스가 올라왔는데 초반 평점을 보니 6.4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빠르게 순위에서 내려갈 듯 보입니다. 저도 어떤 드라마인가 1편을 거의 다 봤는데 그다지 몰입감이 있지는 않고 액션 장르인데도 불필요한 서사가 길어서 지루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주연을 제외한 나머지 조연과 단역들의 어색한 연기들입니다. 마치 미국의 B급 영화들의 연기를 보는 듯해서 집중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확실히 한국 배우들 특히 조연들과 단역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비교가 됩니다. 평점이 6.4인 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2위는 정말 불가사의하게 순위가 떨어지지 않는 I Will Find You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순위가 불가사의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K드라마 참교육은 1일 순위에서 단 일주일밖에 1위를 하지 못하고 미드 I Will Find You에게 1위 자리를 내줬는데 시청시간을 보면 5주차에 미드 I Will Find You가 누적 5억 1840만 시간이지만 참교육은 누적 5억 4880만 시간으로 약 3000만 시청시간이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역대 순위를 봐도 참교육은 26위까지 올라있지만 I Will Find You는 5주 연속 1위를 했어도 역대 3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넷플릭스 순위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이유는 넷플릭스가 2023년부터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발생한 이상한 현상인데 제가 이 순위 집계 방식이 미드를 1위 만들기 위한 꼼수 순위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OTT란 어떤 드라마 영화가 시청자를 그 플랫폼에 더 오래 앉아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드라마 영화의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눠서 뷰라는 개념으로 드라마 영화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화관의 수익을 얼마나 많이 티켓을 판매했나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에 들어간 관람객이 영화에 얼마나 몰입하고 봤느냐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 방식이 얼마나 모순이냐면 당연히 3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이 3분짜리 BTS나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보다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올 수도 있고 결국 넷플릭스는 스스로 영화 드라마에 소고기의 등급을 붙이듯 넌 A+, 넌 A+++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는 등급을 정해 순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급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금 1위를 하는 프랑스 드라마는 평점이 6.4점이고 참교육보다 시청시간이 약 3천만 시청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5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던 I Will Find You의 평점은 7.1점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참교육의 평점은 8.5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도대체 왜 넷플릭스는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미드를 1위로 밀기 위해 무리한 순위 집계 방식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을까? 이유는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K드라마가 너무 커버려서 이제는 주인을 잡아먹을 수 있는 호랑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K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보면 전세계 OTT 1위 자리를 지켜주는 보물과도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보적인 지존의 자리에 있던 미국 콘텐츠들의 파이를 빼앗는 경쟁 콘텐츠입니다. 결국 저비용 고율의 효자 콘텐츠인 K드라마는 전세계 미국 콘텐츠들이 장악한 시장을 야금야금 침범해서 이제는 아시아 시장과 남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일본 영화 골든 슬럼버를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는 한국에서도 강동원 주연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치안에게 여성을 구해준 영웅의 이미지에서 어느 순간에 총리를 암살한 테러범이 되어서 쫓기는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막강한 정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한 인물의 이미지를 조작해 영웅에서 테러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K드라마의 순위를 계속 억누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K드라마를 주인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아니라 잘 길들여진 고양이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순위 방식이 바뀌기 전 K-드라마는 넷플릭스 순위 상단을 장악했지만 순위 방식이 바뀌면서 절대 1위는 미드다라는 것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K-드라마가 퀄리티가 좋아도 그래도 막대한 제작비로 만든 미드가 전세계 최고야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트럼프가 무조건 관세 높여라고 전세계에 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넷플릭스 순위는 미국 넷플릭스 제작자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이중 회계 장부와 같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 이 목표는 불변의 기업 운영 목표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너무나 많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통계를 보면 여러분은 입이 딱 벌어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대의 제작비 약 500억에서 700억을 투입한 영화 호프를 가지고 막대한 제작비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일부 누리꾼들은 엄청나게 영화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었다고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이미 많은 영상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미국의 영화 드라마의 제작비 통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 가장 비싼 제작비로 제작한 드라마는 아마존 프라임이 제작한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로 7억 1,500만 달러로 현재 하나 가치로 1조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 천문학적인 제작비에 비해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 드라마 제작비 100억짜리 K-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가 1위 경쟁을 하다가 딱 손해보기 싫어서가 1위 자리를 역전하는 순간에 그 당시 플릭스페트롤 아마존 프라임 순위는 2주간 멈춰버렸습니다. 아직도 왜 아마존 프라임이 순위 데이터를 멈췄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넷피쇼를 돌려보면 전세계 역대 최고의 제작비 약 1조 500억의 드라마가 100억 제작비의 K-드라마에 1위를 빼앗겼다면 정말 해외 토픽감의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의 컨텐츠는 일렉트릭 스테이츠로 3억 2천만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4,700억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우리 기억에 있지도 않습니다. 데이터도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영화 탑10에 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4,700억 원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모넌터스가 나오기 전까지 부동의 1위 영화였던 레드 노티스는 2억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위를 장기간 유지했으니 그나마 돈값은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떨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제작비를 투입한 드라마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로 2억 7천만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4천억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시즌제로 꽤 인기를 끌었고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서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시청시간 순위 2위를 기록 중이라 이 투자는 성공적입니다. 문제는 다음 드라마입니다. 3채는 2억 3,310만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3,440억을 들여서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전체 순위 64위로 19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위 지금 우리 학교는, 23위 눈물의 여왕, 26위 참교육보다 순위가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의 새로운 시즌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막대한 제작비의 드라마는 위쳐 시즌2로 1억 7,630만 달러, 현재 하나 가치로 약 2,600억을 투입해 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 또한 전체 순위 35위로 위에 비교한 K-드라마들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넷플릭스는 미국 콘텐츠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투자 손실을 계속 보충해주고 있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 드라마 K-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전세계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통합 역대 탑100 콘텐츠 중 K-드라마는 모두 1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콘텐츠 제작비에 20조를 쓴다고 밝혔고 한국 콘텐츠에는 올해까지 고정으로 8천억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탑100 데이터를 보면 전세계 넷플릭스 콘텐츠의 거의 17%를 담당하고 있는데 K-드라마의 8천억 제작비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전체 콘텐츠 8,200개 중 미국 콘텐츠가 4,200개를 차지하고 한국의 2026년 새로운 콘텐츠는 22개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로만 봐도 K 콘텐츠의 가성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한 투자라면 적어도 20조의 17%인 3조 4천억 원은 투자하는 것이 맞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K드라마로 얻은 수익을 미드와 제2의 K드라마를 찾기 위해 일본이나 태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결론은 하나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은 이미 720조를 넘어섰고 내년 예산은 반도체 호황으로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컨텐츠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 AI만큼이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컨텐츠 분야의 예산의 단 1%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1% 7조 2천억이면 요즘 호불호가 엄청난 영화 최대한 많이 잡아 700억 제작비의 영화 호프를 100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산으로 지금 국내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OTT들을 통합하고 조율하고 지원해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OTT로 키워서 경쟁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K 컨텐츠들의 우리 지적재산권을 미국 업체들이 모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컨텐츠를 우리 OTT들이 제작해 지금 구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가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